며칠 전에 그 조국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국당이라고 해요. 무슨 혁신이 거기 어디 있어요. 진짜 자기의 껍데기를 삐낄 정도의 어떤 뭔가 그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있으면 혁신이라고 하지. 혀만 지금 새치혀만 가지고 지금 나불나불 하고 있는 그런 당을 조국 혁신당이라고 저는 불러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국당이라고 조국당이지 뭐. 예, 그렇죠. 근데 조국당이 이제 최근에 자기들 지지도도 조금 나오고 비례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면서 이제 간이 배 밖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야 나랑 맞짱 뜨자 1대1 한번 토론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한번 그 요즘 우리말로 똥폼 좀 잡고 있는 골목대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너네 이제 좀 쫄리나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좀 잘 나가서 비례대표에서 몇 석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국의 실체를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적 포석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좀 쫄리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소롭구나.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배경 자체가 최근에서의 어떤 민주당의 이재명 핵심 관계자들, 이재명 이핵관들에 대한 검사공천 그리고 친명을 넘어서 찐명에 대한 공천이 아닌 사천 논란을 겪으면서 그래도 좀 정신이 좀 제정신이 좀 있었던 어떤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사실은 호남 지역적으로 호남 또 세력으로 봤을 때는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와의 어떤 친분 관계를 중시하는 친명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의 세력 친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게 세 덩이의 어떤 그 세력이 있는데 계속 친명만 찐명만 공천을 하니까 지역적으로 호남에 있는 세력이 지지 세력이 상당 부분 마음을 갈 데가 못 되어서 내가 정말 여기는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어이없이 지금 조국을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친문 뭐 지난 세력의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뭐 임종석이라든가 요즘 청산하려고 했던 이른바 386, 486 돼서 이젠 686이 된 60대가 된 운동권 세력 그 사람들을 비명이라고 잘라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서 갖는 세력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최초의 그런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런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통진당 세력들이 쏙쏙 들어와 가지고 시민단체 대표로 4명을 준다고 하는데 2명 그리고 또 통진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보당의 3명 이렇게 해서 적어도 5명 이상의 어떤 그 반국가 단체를 지지했던 그리고 또 반미 또 반핵 그리고 또 반한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친북 종북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경력조차도 숨기고 그 자리에 꿰찼던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뭐 내부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희석되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이 새로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보다 오히려 조국당의 어떤 그 비례대표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더 높게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흐름은 그렇게 길게 이 총선 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예측이고 저뿐만 아니고 적지 않은 어떤 그 분들의 예측이고 실제로 그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도 최근에 뭐 어디 다니면서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고 빵을 먹더라고요. 빵을. 그리고 자기들 이제 최고위원회 할 때도 빵 쌓아놓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민주당에 몰빵해달라는 전략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뭐 지민, 비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국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민, 비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구건 비례건 다 민주당을 해달라라는 그런 흐름을 지금 캠페인을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신당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결국 그것은 용머리에 뱀꼬리,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흐름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조국 어떤 그 흐름세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새로이 어떤 그 비례대표의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몰빵 전략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 지역구는 한마디로 전략적 투표를 유도를 한다는데 그게 쉽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비례정당 하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민주당하고 1당, 2당인 국민의힘 둘 다 비례대표는 그 이름으로 안 되니까 비례대표 명부는 1번, 2번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 4번이 처음에 있어서 우리 투표 용지를 받으면은 1번 민주당, 2번 국민의힘이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례대표의 명단에서는 3번, 4번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또 그리고 국민의 미래 이렇게 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이제 4번, 5번 이게 3번, 4번, 5번, 6번 이것도 이제 군소정당이 이게 의원 꿔주기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참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만 많이 지지를 해야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조국이 자기가 이제 이번 4월 10일 총선만 지나면은 이제 한 달도 24일입니까 이제 지나면은 나 금배지 달아, 나 조국 방탄당 완성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이 정말 그 사법 리스크에 현저히 노출돼 가지고 대법원이 내일이라도 판결 선고기일 잡아가지고 확정 판결 선고를 해버리면은 그날 바로 선고되면 바로 깜빵 가는 겁니다. 오전에 10시에 하면은 오후에 뭐 2시까지 나와라고 하면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가지고 신체 검사, 신체 검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앉았다 섰다 하면서 이제 몸에 이상한 거 가지고 있지 않는지부터 해가지고 하고 이제 깜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제 지난 그 탄핵 과정에서 조국 지지자라고 했던 인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했는지 알죠? 그러면서 구치소에 가서 감금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물론 그것도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언론이나 또 자기들 모임에서 대놓고 하면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여성에게 모욕을 줬었습니까? 그 있는 그대로 제가 조국 얘기를 하면은 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그 멜콩TV 시청자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조국이 있어야 될 것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대법원이 빨리 선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내년 4월 10일 총선 있기 전에 선고를 해서 어떻게든 해서 배지를 다는 일을 막도록, 그래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의 전 대표 송영길, 거기는 뭐 무슨 소나무당? 아이고 참네, 허당이다 허당. 소나무당에 저 누구야, 손혜원도 가고 뭐 어이없는 사람들도 자꾸 가고 최대집도 가고 뭐 몇 명이 가는 것 같은데, 그래놓고는 깜빵 지금 돈 받은 혐의로 해서 깜빵에 있던 그 송영길이 법원에다가 보석 신청을 하면서 왜 나만 그래? 이재명도 불구속이고 조국도 불구속인데 왜 정당 대표인 옥중 출마하는 나는 이렇게 깜빵에 두고 있냐 하면서 보석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불의의 평등은 안 된다.
오히려 정의의 평등이 있어야죠. 그 말은 뭐냐? 송영길을 깜빵에서 풀어줄 게 아니고 밖에서 싸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조국과 이재명을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특히 조국 전 장관, 진짜 조국을 그냥 조국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제가 평소 때 입에 쌍욕 같은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국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자기 아이들 입학 비리,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유재수 감찰 무마의학과 관련해 가지고 실형 2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실형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심에서는 실형 선고하면서 구속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 안 한 것은 제 머리 털라고 본 기억이 진짜 정말 드문 것 같아요. 1심에서 작년에 2월 달에 이제 실형 선고를 하고 또 올해 2월 달 만 1년 돼 가지고 거기도 이제 실형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했는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이동했던 그 재판부에서 선고하면서 조국의 불법에 저는 눈 감아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법정 구속,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대부분 케이스에서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해서 실형 선고해. 그런데 깜빵 들어가면은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이제 피해 배상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다 보니까 2심 될 때까지 실형은 선고하지만 구속하지 않아. 대신에 그때까지 어떻게든 해서 피해자들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금 조국이 2심 그렇게 했다고 지금 사과하고 무슨 국민들한테 용서 구합니까? 그렇게 했다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기소했는 것은 검찰 잘못이다 라는 해괴한 논리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배지를 달고,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하고 윤석열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달달 얽어맨 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가기관을 사적 복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불법이 제도화되는데 사법부가 오히려 조력하고 있는 정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거잖아. 원래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지. 그런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한강변에 뭘 먹고 왔으면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치우라고 하면 그거는 거기에 뭔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1심, 2심에서 실형까지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심 선고되기까지가 3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2심 하는 것도 만 1년이 되고, 그리고 그럼 거의 뭐 4년, 5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횟수로서. 그러면 지금은 빨리 선고하는 게 맞죠. 대법원, 정말 우리 대법원의 재판부에 정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화 많이 했겠죠. 진짜 업무가 마비되도록 막 전화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되면은 그 변호인 누군지 알아가지고 전화번호 좌표 찍어가지고 업무도 못하게 변호사 선임해서 변론도 못하도록 그렇게 압박했던 것이 조국을 찍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유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점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왜냐? 우리는 사법부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법부도 믿지도 않아.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마구 전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좌표 찍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등 떠밀듯 해서 자기들 결과를 받아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난 정권에서 지난 조국 지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자유우파 사람들 너무 착하고 너무 국가기관을 참 존중하는 것 같은데, 존중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부당하다라고 할 때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결국 조국이 있어야 될 것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법부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정의를 실현해주고 빨리 판결 확정을 통해가지고 국립대 보내서 진짜 서울대가 아니고 참 서울구치소, 국립대, 그리고 콩밥도 아니고 요즘 밥도 좋아요. 예. 무상급식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들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니들 이제 쫄리제 뭐 이런 야지를 놓으면서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조롱을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럴 자격이 됩니까? 그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법원이 심판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동의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국 신당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지지율이 향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뭐 10석, 12석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아도 제가 생각하기에 4, 5석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실제 조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그 뭔가 계속 뭐 자기들이 지지율이 될 것 같은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까 그 민주당의 빵 논쟁이 있었는데 빵점이 있습니다. 빵점. 무슨 말이냐, 세대별로 20대 투표할 수 있는 18세부터 30세까지 20대의 지지율이 빵입니다. 빵입니다요. 빵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30대도 얼마 전에 있는 지지율로 보면은 1%. 결국 2030 세대에는 평균하면은 0.5%, 0.5%는 사실 의미가 없죠. 예. 적어도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2030이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율이 적지 않았죠. 그래 놓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죠?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병장 월급 100만 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군 복무기간을 20개월로 해서 18개월씩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나라에서 인구가 줄어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병력 자원이 모자라건 말건 2030 세대를 자기들로부터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병력 기간을 확 줄임으로써 나라의 어떤 국방 의무, 사실 한번 줄이면 새로 늘리는 거는 정말 어렵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2030 세대들의 표를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세대들이 5년 만에 그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라고 하는 조국 정당을 지지율 0%로 하고 있습니다. 왜겠어요? 조국의 내로남불, 조국의 표리부동,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까제 깨구리 붕어로 산다 하더라도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라고 해서, 와, 맞아, 우리 정말 임대 아파트 주고 그래서 평생 주거 확인되고 하면은 너무 이 주택 줘서 고맙다 라고 하게 한 다음에 알고 봤더니만 조국 자기는 서초구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걸 넘어서 자기 소유지 당연히. 예. 거기다가 지난 정부에 서초구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다른 데는 재건축 허가 안 내주는데 조국 보유 아파트만 재건축 허가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걸로 해서도 번 돈이 몇 억은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 보통 사람들 자제들은 까제 깨구리 붕어로 살게 하면서 자기들 애들은 외국에 살다가 외고 가야 되고
외고 가는데 시험 한 번 친 적 없고, 그리고 스카이 대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의대 가서 딸은 의사 만들고 아들은 자기도 모르는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5군데나 되는 로스쿨에 가짜 이런저런 뭐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았던 그런 허위의 서류를 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다가, 참 그나마 이제 로스쿨은 참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게 했나 봐요. 딸은 서울대 1차, 2차는 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3차에서 서울대 의대에 떨어졌지. 와, 서울의대 갔으면 진짜 대한민국 뒤집어졌다. 좀. 그런데 또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가 뭐 간호사로 근무하셨다나 뭐 이런저런 관련성이 있는 저 고향 부산대 의대에 떡하니 합격해가지고 인턴까지 했죠. 그러면서 4학기입니까? 3학기 연속으로 다 꽈락 맞았죠. 물론 자기는 한두 과목이 성적이 미달해가지고 그냥 시험을 포기했는 결과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대로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으면 그렇게 꽈락을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꽈락 맞은 학생한테 학장이 불러가지고, 와,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네. 정말 그 조국 따님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하다가 장학금 재원이 떨어지니까 자기 돈으로, 정말 눈물 난다, 자기 돈으로 조민이한테 장학금 주면서 딴 애들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 양산 부산대병원 원장으로 가셨나요? 정말 쌍욕 나옵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2030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국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이 무슨 댕댕이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은 설 수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2030 세대의 지지율이 0%인 그런 정당이 어떻게 떳떳하게 국민들 앞에 자기를 뽑아달라고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선택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22만 명이 되는데 22만 명, 정말 우리가 미랄의 씨앗이 돼가지고 5명만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5, 20,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100만 유권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국 정말 씨를 자르고도 남습니다. 조국 지금 뭐 이제 10만 명 뭐 자기들 당원을 가입했다, 뭐 했다, 그런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을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조국 신당, 조국당 심판해 주시고, 정말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정말 비례대표와 지역구 찍어가지고 이번 22대 총선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우리가 반투층이라고 하죠.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할 때 꼭 현장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